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단독주택을 짓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평생 처음 집을 지어봅니다. 더불어 그동안 살아온 집은 대부분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어진 집을 보고 골라서 살면 그만이었지만 단독주택은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첫 단계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건축에 대한 지식과 설계를 위한 각종 컴퓨터 도구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부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사라 불리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설계를 의뢰할 때 건축주는 아주 자세한 요구사항을 건축사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추상적인 본인의 느낌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방의 크기, 배치, 건축물의 모양 등에 대해서 본인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허가방이라고 하는 건축 허가를 전문으로 내주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구사항만을 가지고 건축사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의 설계와 건축 이야기입니다. 건축주는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부부로 몇십 년을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스스로 선물을 주는 기분으로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설계를 해줄 건축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건축주 부부는 제주도에서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해시먼이라는 집을 보게 되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 해당 집을 설계한 서영 건축가를 찾아서 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가에게 처음 보낸 이메일에는 화이트의 모던하고 입체적인 2층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건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형태인데 짧은 표현이지만 건물의 색상과 형태까지 거의 다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갖춘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길 때 이런 건물의 형태를 특정 짓는 요구는 건축가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유용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되 건물의 형태나 색상 이런 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의 모던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지중해 풍의 흰색 외관이 좋아 보이더라 정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2층 집을 적시하기보다 계단이 있는 집을 평소 가지고 싶었다는 식의 표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집의 건축주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눈에 확 띄는 집을 지어주세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건축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축물이 세워질 주변 환경과 땅의 형태, 건축주의 세세한 느낌 등을 조합하여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띄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건축주가 직접 하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축가가 하도록 하고 건축주는 전문가가 제안하는 안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땅은 2차선 도로에 붙은 땅으로 도로보다 땅이 높은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설계하는 집에 자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건축가들은 설계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집들을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건축에 대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어떤 식이든 그런 부분들이 맞아야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영 건축가는 이것을 합이 맞아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집의 경우에는 바다가 보인다는 점, 땅의 모양이 다소 기괴하다는 점,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눈에 확 띄는 집 등이 건축가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주의 땅은 2차선 도로변의 땅인데 모양이 삼각형에 가까운 다각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평평한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모양에 맞춰서 집을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생긴 땅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도를 거쳐 결국 땅 모양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집을 설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창문의 모양이나 바닥 타일까지도 모두 삼각형으로 통일하게 되는데 이 모든 형태들이 어쩌면 땅 모양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을 위해 땅을 구입할 때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보다 원래 모습 그대로인 땅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평평하게 해놓은 땅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땅 모양 말고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바다입니다. 이 집의 땅 위에 올라서면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신주와 전선이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이 집 거실 창의 중간에 바다의 수평선이 걸리는 모습을 주요 설계 모티브로 삼게 됩니다. 이것도 건축주가 땅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설계의 주요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주 요구사항이나 땅의 위치 외에 설계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는 건축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한다 해도 건축주가 감당할 수 있는 건축비를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건축주는 2억 원 정도의 건축비를 생각했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는 6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어느 정도의 건축비 상승은 대부분의 설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집을 설계하다 보면 건축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고 건축주 또한 형편이 되는 한에서는 욕심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건축비가 올라가는데도 건축주가 이 설계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설계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건축주에게 처음 보여준 설계는 건물 전체를 유리로 감싸는 설계였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거실 쪽 일부만 유리로 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하는 설계로 변경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점쳐보고 건축비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간단히 허가만 내는 설계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건축비 부분입니다. 건축 시공에 들어가서 비용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도면을 고치는 것이 실제 건축 중에 건축물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기도 전에 지출되는 설계비에 인색한 건축주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집 짓기가 악몽이 되는 많은 경우가 설계 단계에서 건축비를 포함한 모든 세세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건축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엉성한 설계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건축주가 가진 완공된 집에 대한 생각과 시공회사가 짓는 집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이 완성되어 갈수록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집은 연면적 70평이 넘는 다소 큰 집으로 지하주차장과 거실, 침실 등의 설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상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세한 부분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집의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자세한 과정은 효영 출판에서 나온 세모난 집짓기라는 책에 나와 있으므로 건축을 고민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27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에서 건축가는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 중에 있었던 건축가의 고민을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에게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설계 요소는 단연 거실 창입니다. 거실의 창을 통해 보이는 수평선에 대해 건축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거실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눈높이와 거실에 앉았을 때 눈높이 모두에서 수평선이 보이게 하기 위해 거실 입구에 계단을 배치하기까지 합니다. 거실 전면 유리가 아주 크긴 하지만 열 수 있는 창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열리는 창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는 창을 없애면 좋지만 직접적인 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공조장치를 통한 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창을 열어 환기하는 느낌과는 아무래도 다릅니다. 이 집은 2016년에 완공되었는데 최근 모습이 궁금하여 로드뷰로 보니 거실 쪽에 조그만 여닫이 창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계 시에 직접 환기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가 언급했더라면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멋진 집은 뜻이 맞는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집은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집에 사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이 집을 설계하는데 8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시공 기간보다 설계 기간이 더 길었던 집입니다. 그만큼 건축가의 고민이 많이 들어간 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와 건축가가 많아져서 시골길 어딘가를 지날 때마다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집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